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테그럴의 팀장 강승엽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한 토크 컨버터에 앞서 유체 클러치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체 클러치란 무엇일까요? 차를 정지 시에도 엔진 축은 돌아가고 있는데 변속기가 갑자기 멈추면 엔진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분리와 결합을 위해 유체 클러치가 등장했습니다. 엔진 축은 펌프와 연결되어 있고 변속기 축은 터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축은 뒷바퀴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터빈과 펌프 사이에는 오일이라는 유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엔진 축과 변속기 축, 터빈과 펌프라는 용어는 자주 쓰이므로 반드시 기억해보자. 유체 클러치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체 클러치는 두 개의 날개차 사이에 오일을 가득 채운 채 한쪽의 날개차를 회전시키면 오일은 원심력에 의해 상대편 날개차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작용을 이용하여 엔진의 동력을 오일의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이 에너지를 다시 토크로 바꾸어 변속기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마주보고 있는 선풍기 중 한 개가 돌면 마주보고 있는 선풍기가 돌면서 서로 보강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풍기가 마주보고 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방해하는 힘이 존재하는데 무엇일까? 바로 맴돌이 흐름, 와류라는 것이다. 유체 역학에서 와류는 유체의 흐름의 일부가 교란받아 본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현상이다. 그림은 비행기 날개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모습이다. 날개의 앞부분에서는 공기가 직선으로 들어오지만 끝부분에서는 공기가 심하게 교란받아 소용돌이처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와류라는 것은 소용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가이드링이라는 장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이드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다. 오일의 맴돌이 흐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이드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유체 클러치 날개는 모두 반지름 방향으로 직선 방사선상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총정리해보겠다. 첫째, 엔진에 의해 펌프가 회전을 시작하면 펌프 속에 가득 찬 오일은 원심력에 의해 밖으로 튀어나간다. 그런데 펌프와 터빈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므로 펌프에서 나온 오일은 그 운동 에너지를 터빈의 날개차에 주고 다시 펌프 쪽으로 되돌아오며 이에 따라서 터빈도 회전하게 된다. 둘째, 이때 오일은 맴돌이 흐름을 형성하면서 회전 흐름을 한다. 그리고 오일의 순환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펌프와 터빈을 원형으로 만듦으로써 마찰 손실과 충돌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셋째, 그러나 맴돌이 흐름 내부에서는 오일 충돌이 발생하여 효율을 저하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이드링을 중심부에 두어 오일 충돌이 감소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서로 보강하여 돌아가는 과정에서 터빈을 막고 되돌아온 유체의 흐름이 펌프의 운동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장치가 바로 토크 컨버터이다. 변속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변속기는 각종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속도에 따라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변속 장치입니다. 트랜스미션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인 자동차용 내연 기관은 일정한 속도에서 토크가 최대가 되는 데 대하여 달리기 시작할 때에는 더 강한 토크와 낮은 회전을 필요로 하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토크보다도 회전 속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의 회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어를 사용하여 출발할 때에는 회전 속도를 줄임과 동시에 토크를 늘려주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회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속기입니다. 변속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변속기의 구조와 원리인데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면 되고, 이제 이 중에서 3단 기어 작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트랜스미션은 1단에서 5단까지 변속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과 2단 기어에서는 힘을 세게 발휘하도록 감속비가 크게 설정되어 있고, 3단과 4단 기어에서는 중속과 고속에서 속도를 유지하거나 가속할 수 있도록 엔진 회전수와 비슷한 기어비로 되어 있습니다. 5단은 오버드라이브라고 하여 고속에서의 주행을 위한 엔진 회전수보다 낮은 기어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변속 단계를 구성합니다. 사람의 클러치 조작 여부에 따라서 직접 조작하는 수동 방식과 유압으로 미션이 속도에 따라 맞는 변속을 직접 해주는 자동 방식이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는 기계적으로 달리는 속도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기어를 조작하는 변속기입니다.
선택 기어식 변속기라고도 하며 자동차는 일정 속도로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엔진의 동력 전달을 끊어야 하고 후진하려고 회전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력 전달을 단속하는 장치를 클러치라고 하며 클러치를 발로 조정하면서 운전자가 손으로 변속 레버를 직접 조작하는 변속기를 수동 변속기라고 합니다. 수동 변속기도 이렇게 생겼고 달리는 중간에 엔진이 정지할 우려가 있으며 가속 및 감속 때의 충격과 소음이 큽니다. 자동 변속기와 비교하면 운전 조작이 까다로운 반면 연료 소비율이 좋습니다. 클러치를 조작할 때마다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될 수 있으므로 10만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한 후에는 클러치 디스크를 교환해야 합니다. 수동 변속기에는 기어 변환 방식에 따라 선택 적동식, 상시 물림식, 동기 물림식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변속 조작이 쉬운 동기 물림식이 승용차, 버스, 트럭 등 거의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자동 변속기인데, 자동 변속기는 기계적으로 달리는 속도에 따라 기어가 자동으로 조작되는 변속기입니다. 자동차의 주행 속도와 부하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최적의 토크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클러치를 없앤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클러치와 기어 변속의 조작을 운전자 대신 기계가 운전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합니다. 토크 컨버터와 유성 기어식의 자동 변속기를 조합한 것, 유체 클러치와 유성 기어식의 자동 변속기를 조합한 것 따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수동으로 선택할 때의 변속기 기능을 표시한 것으로 6종류가 있습니다. P는 차를 주차하거나 시동할 때,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 R은 후진할 때, N은 중립, D는 주행 때 선택하며 E는 2단 기어, L은 1단 기어를 가리킵니다. 변속 레버를 D, E, L 및 R에 놓으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또 가속 페달을 빠른 속도로 깊숙이 밟으면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저속 기어로 변속되는데 이를 킥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어 변속이 필요 없어 운전 조작이 쉬우며 초기 구동력이 크고 가속 및 감속대의 충격이 적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며 연료 소비율이 수동 변속기의 견적 10% 정도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